뒤에 나와 있는 문제 먼저 잠깐 보러 가셔야 되겠지. 살펴봅시다. 99페이지 됐고 밑으로 잠깐 내려오면 문제가 있을 텐데 확인해 봅시다. 가를 쓰기 위해 신문 반장이 떠올린 생각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행사의 목적, 선정한 체계 분야, 행사의 참가 인원의 변화가 있었음, 평가가 진행될 일시와 장소, 행사에 쓰일 독서 기록장의 형식적 특징, 행사 평가회에서 다음 행사와 관련해 논의할 내용. 우리 이제 이렇게 해서 정리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고요. 다음엔 이렇게 할 겁니다. 다음 페이지도 잠깐 넘겨볼게요. 페이지 100쪽. 글쓰기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험한 내용, 문제가 있었소, 구체화, 묻고 답하는 방식, 해결의 필요성, 용어의 개념 정의, 단어 뜻, 네모 하나 칠 수 있느냐 이거지. 문제 상황에 대한 독자의 이해, 여러 관점의 입장을 대조, 다각적으로 분석, 여러 사람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네. 비유적 표현, 글 마무리, 마지막 단락에 요게 있나? 시급 문제 해결의 시급성, 이거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라고요. 밑으로 또 내려가고요. 3번 보러 갈게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가와 나 모두, 가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놓고 일단 뭐뭐와는 달리 이러한 말들은 일단 무시해 놓고 읽으면 된다 라고 확인해 드렸었고요. 다음에 또 뒤에 4번 있었던가? 오케이, 이제 앞으로 넘어오죠. 99페이지 첫 번째 문제 확인하도록 할게요. 가는 신문반 반장이 작성하여 학교 신문에 실은 기사문이고, 학교 신문이니까 매체를 소개해 줬고요. 기사문입니다 라고 하니까 사실을 바탕으로 육하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게 들어가야 되고, 나는 가를 읽은 학생이 도서부 누리소통망 SNS, 어머 매체가 달라졌지, 여기에 작성한 건의문이다. 건의문은 어때요? 저는 요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러요러하게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요청. 만약에 제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이러이러한 기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꼭 들어가 줘야 한다 라고 확인해 놓으면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죠. 도서부 1학기 진로책 꾸리기 행사 마무리를 위한 평가회 진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얘는 신문 기사니까요. 표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도서부라고 하는 주체, 평가회를 진행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요만큼 평가회의 주제. 그래서 괄호 쳐놓은 부분은 평가회의 주제다. 도서부에서는 언제 어디서 육하원칙에 해당되는 거, 누가 1학기 진로책 꾸리기 행사를 마무리하며 지난 7월 X일 몇 시에 언제에 해당되는 말이죠. 도서관에서 어디서 행사에 대한 평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무엇을,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이야기는 없죠. 진로책 꾸리기 행사는 어쩌고 행사로, 이것은 뭡니다. 진로책 꾸리기 행사에 대한 개념. 도서부에서 학생들에게 진로에 도움을 주고 독서를 장려하기 위해 진행한 행사로. 그러면 도서부에서 학생들의 진로에 도움을 주고 독서를 장려하기 위해, 바로 요게 이 행사의 목적이지. 사서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선정한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분야의 책꾸러미를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대출해 준 뒤 독서 경험을 공유하도록 한 행사입니다. 요만큼 방금 읽은 두 줄은 진로 책꾸러미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네. 행사를 구체화했습니다. 도서부에서는 행사 전 미리 참가 신청을 받아 학생들이 자신의 독서 상황을 꾸준히 기록할 수 있도록 독서 기록장을 배부하고, 끊어.
기한을 정해 모든 책을 읽게 한 뒤에 끊어 7월 X일 분야별로 독서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라면서 행사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네요. 1학기 행사에는 총 32명의 학생이 신청하여 참가했고 참가자 중 2명이 포기해서 결과적으로 30명이 모든 과정을 완수했습니다. 32명, 32명, 2명, 30명이라고 해서 이 정도면 구체적 수치를 제시해 주었다 라고 확인해 놓을 수가 있겠지. 다음 단락이 바뀌어서 이번 평가회에서는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다음 행사를 계획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가 요만큼이라고 해놓으면은 뭐예요? 평가회의 내용이지. 방금 밀줄 긋은 건 평가회의 내용. 만족도 조사 결과 전체 학생의 80%가 이번 행사에 자신의 독서 습관 형성에 인용되었다라고 답했고, 어머, 요거는 뭐예요? 만족도 조사 결과를 인용하고 있는 거지. 75%가 다음번 행사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 시험 포인트가 되지. 그중 75%야. 80% 중에 75%라고? 전체 75%가 아니라. 책의 분야가 다양하지 않아서 진로의 다양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라는 점이 보완될 점으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보완될 부분으로 언급해 주었다. 행사를 통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응답이 전체 참가자의 30%로 나타난 점이 이러한 문제점을 뒷받침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책의 분야가 다양하지 않아 진로의 다양성이 고려되지 않았다. 얘가 문제점. 전체 30%로 낮게 나타났다. 무엇이? 진로와 관련된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응답이 전체 30%로 낮게 나타났다. 이렇게 문제점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 근거. 이번 도서부에서는 행사 진행 방식과 관련해 학생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9월 중 2학기 진로 책꾸러미 행사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행사에 대한 의견은 7월부터 8월까지 도서부 누리집 소통망을 통해 접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죠. 그러니까 어디가 있냐? 요만큼. 여기 요만큼은 학생들의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었습니다. 라고 확인하면 되겠죠. 무엇을? 기간도 알려주고 접수 방법도 알려주고 그렇게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죠. 밑으로 내려가죠. 이거는 뭐예요? 위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가를 읽은 학생이 도서부 SNS에 작성한 건의문. 이제 내려오죠. 저는 요게 좀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라고 보시면 되겠지. 안녕하세요. 건의문 항상 인사로 시작하죠. 저는 1학년 진로 책꾸러미 행사에 참가한 김세모세모입니다. 자기소개하고요. 학교 신문의 기사를 읽고 도서부장님께 2학기 진로 책꾸러미 행사의 진행 방식에 대해 제 생각을 건의하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건의문이라고 확실히 나와 있고요. 기사를 읽고 이렇게 건의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건의문을 쓰게 된 동기. 독서 기록장에 대한 참가자들의 반응이 좋았던 알고 계시죠? 라고 하면서 물어보고 이 물어봄으로써 이 글을 읽을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요. 다음 독서 기록장에 대한 참가자들의 반응이 좋았다라는 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것. 공통의 배경 지식 요 정도 말을 써줄 수가 있겠네요. 공통의 배경 지식을 갖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행사에 참가할 때 독서 기록장이 길잡이처럼 독서 방향을 안내해 주어서 그날 내용을 기록하며 꾸준히 독서를 실천할 수 있었던 점은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긍정적 평가.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 평가를 나타내 줄 때 여기 독서 기록장이 길잡이처럼 이라고 하면서 비유적 표현 써줬고요. 저도 그날 독서 내용을 기록하면서 개인적 경험을 근거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책을 읽은 학생들을 묶어 독서 대회를 진행하다라고 보니 선택할 수 있는 책의 분야가 5개로 제한이 되어서 제 진로인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직접적인 도움을 얻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여기까지가 글쓴이가 지적하는 문제점 1. 함께 행사에 참여한 친구들과 따로 이야기를 나눠보니 저처럼 진로와의 연관성을 아쉬움으로 느낀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진로와의 연관성에 아쉬움을 느낀 친구들이 많았다. 따라서 2학기 행사에서는 책꾸러미의 분야를 직업군별로 다양화하고 독서 대화가 아닌 독후 발표회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다양화해라. 독후 발표회로 진행해라. 1, 2. 뭐 1, 2예요? 대책. 해결책 1, 2. 혹은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 건의문이니까 건의 내용 1, 2 이렇게 무슨 말을 쓸 줄 모르니까 이러한 식으로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책꾸러미의 분야를 직업별로 다양화하면 학생들의 독서를 통해서 자신의 진로와 밀접하게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요만큼 밑줄 그어놓으면 제가 한 대로 하면 요러한 효과가 있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예상 효과. 독후 발표회 진행 방식을 변경하면 모두가 같은 책을 읽지 않아도 같은 책을 읽지 않아도 서로의 독후 경험을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예상 효과 1, 예상 효과 2. 물론 같은 책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한 책에 대해 깊이 대화를 나누기는 어렵겠지만 내가 제안한 내용에 대한 한계,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고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로의 진로에 대해 이해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요만큼 또 밑줄 그어 놓으면 내가 생각하는 예상 효과 3. 인근 땡땡고에서는 진로교육 행사를 독후 발표회로 진행해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 혹은 요 말을 넣어줄 수가 있겠죠. 참고할 만한 사례를 언급. 이와 관련된 정보를 하이퍼링크로 첨부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어떻게 해요? SNS라고 하는 매체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지. 하이퍼링크 누르면 다른 데로 넘어갈 수 있어요. 제 의견을 참고하여 2학기에는 학생들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정도 되겠지. 됐을까요? 밑에 나와 있는 문제 딱 3분 드린다고 했는데 2분만 드릴게요. 시작. 뒤에 문제 대신에 지문 띄워 놓을게요. 1에 1번 가의 진로책 꾸러미 행사의 목적 여기 있죠. 선정한 책의 분야 인문사회 과학기술 예술 분야 이렇게 있죠. 안녕. 2번
진로책 꾸러미 행사에 참가 인원의 변화가 있었음. 32명에서 2명이 중도 포기에 결과적으로 30명. 1에 2번 맞지. 1에 3번. 진로책 꾸러미 행사 평가회가 진행된 일시와 장소. 평가회가 진행된 일시와 장소. 다 있죠? 진로책 꾸러미 행사에 쓰인 독서 기록장의 형식적 특징은 없으니까 어떻게 말해드릴 수가 없네. 일단 정답은 4번. 5번. 다음 행사와 관련된 내용. 다음 행사에서 뭐 얘기로 하기로 했었지? 다음 행사에서는 어디가 있어? 학생들의 의견을 거쳐 이 학기에 어떻게 진행할지 이러한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정답 1에 4번. 2번. 나에 쓰인 글쓰기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1번이죠. 어느 부분에서요? 이 부분에서지. 독서 기록장에 대한 학생들 반응이 좋았다는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저도 어쩌고 하면서 이런 점이 좋았습니다. 개인적 자신의 경험을 통해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2의 1번. 자신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언급하여 문제 상황은 구체화. 어머, 그러면 여기보다는 어디가 더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어디가 있어? 요렇게 저처럼 진로와의 연관성에서의 아쉬움 느낀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라고 해놨으니까 2의 1번은 확실히 여기가 더 좋겠네. 어쨌든 자신의 경험을 언급해 주었다 라는 것들. 뒤에 살펴보면 99에 2의 2번 보면 일단 답은 1번. 묻고 답하는 형식, 문제 해결의 필요성. 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아니라 좋았던 거 아시죠? 단어 뜻 설명한 부분 없었었고요. 여러 입장을 대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입장과 나와 비슷한 친구의 입장을 이야기해 줬지. 비유적 표현으로 글을 마무리하지는 않았어요. 문제 해결의 시급성. 아,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야? 아니지. 2학기 때에는 이니까 시급성이 나타나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2의 답은 1번. 3번 답은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어쨌든 둘 다 진로 책꾸러미 행사를 중심 소재로 다루고 있는 건 맞죠? 2번. 가와 나 모두 불특정 다수를 예상 독자로 상정했다. 불특정 다수를 예상 독자로 상정하는 건 신문기사 가에는 해당하지만 나에서는 해당하지 않지. 나는 불특정 다수가 아니야. 콕 찍어서 너네야, 너네. 도서부. 문제 해결 방안을 논하고 있는 거는 또 나에만 해당되는 얘기죠. 어쨌든 답은 2번. 가는 나와 달리 소식을 전달한다. 정보를 알리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맞죠? 나는 목적이 건의였으니까요. 나는 가와 달리 글의 내용과 관련된 추가 정보를 하이퍼링크 활용합니다. 그렇지. 나에는 하이퍼링크 있어. 가에는 없지만. 예상되는 긍정적인 효과 이렇게 해주면 요래 좋을 것 같아요. 필자의 요구사항 강조한 거 맞지. 가에서는 요구사항 자체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뒤로 넘어가서 4, 오케이. 4, 5, 6번 또 확인하러 갈게요. 학생이 교지에 기고하기 위해 쓴 수필입니다. 교지라고 이야기하는 매체가 일단 하나 나와 있고요. 교지니까 매체 중에서도 인쇄 매체에 해당하겠지. 수필입니다. 정서를 드러낼 거예요. 당연히 지극히 개인적인 거겠지. 소재와 형식에 제한은 없지만 깨달음과 감동을 넣어줄 겁니다. 깨달음이나 감동이 들어가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어떻게 글 썼는지 살펴볼 거고요. 옆에 나와 있는 4번 먼저 확인하러 갑시다. 반영되지 않은 것 어지간하면 답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친구들과 함께 쓰레기 줍는 등산을 하게 된 계기. 쓰레기 줍는 과정에서 스스로에 대한 성찰. 선택한 등산 코스가 일반적 국립공원 등산로와 다른 점. 출발하기 전에 예상했던 점, 실제로 깨달은 점 둘 다. 등산 계획을 밝히고
앞으로의 등산 계획을 밝히고 참여할 것을 제안하며 글의 마무리. 마지막 문단만 봐도 요게 있나 없나 알 수가 있겠지. 다음 보기는 A의 초고입니다. 학생들의 친구의 조언에 따라서 A로 고쳤다라고 할 때 조언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그러면 체크는 이렇게 해야 요거와 비교해서 달라진 점을 앞에 A에서 밑줄을 그어 놓는 겁니다. 손가락 두 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다음 3번 B에 나타나 있는 글쓰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공간의 구조적 특성, 공통점과 차이점, 공간의 명칭에 관련된 내력을 소개, 특정한 견해를 직접 인용합니다. 큰 따옴표 있어야 돼요 라는 이야기. 공간의 이동 순서에 따라서 그 사이사이의 주관적 감상. 공간 변화를 통시적으로 설명한다. 통시적이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가 통시적인 거지. 역사적 의미를 언급합니다. 공간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를 분석해서 각각 요소의 의미를 제시해 줍니다. 라는 것다. 대충 느낌이 좀 와주면 좋은데 이런 애들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앞으로 넘어오셔서 학생이 쓴 수필이라서 크게 뭐 정확하게 필기할 내용이 많지는 않고요. 따스한 기운이 완연한 어느 봄날, 시간적 배경. 친구들과 주말에 모처럼 등산을 가기로 약속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등산 코스를 검색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등산 코스를 검색했어요. 라면서 정서. 친구들과 약속하고 등산 코스를 검색해 봤어요. 처음부터 글쓴이의 경험이 제시되고 있죠. 그런데 검색을 하던 중 우연히 등산로의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뉴스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뉴스 기사는 이제 이 글쓴이에게 있어서의 배경 지식이 될 거고 다시 그 전에는 새로 알게 된 내용을 전달해 주는 것. 봉사자들이 꾸준히 정화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나들이 객이 늘어나는 만큼 쓰레기 양이 급증하여 정화 활동의 일손이 부족하다라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의 핵심은 뭐예요? 정화 활동의 일손이 부족하다. 정화 활동의 일손이 부족한 이유는 뭐예요? 나들이 객이 늘어났다. 쓰레기 양이 증가했다. 정화 활동의 일손이 부족해졌다. 이러한 사실에 무척 놀란 나는 친구들에게 가까운 땡땡산 오르며 쓰레기 줍는 활동을 해보자고 제안을 했다. 다행히 친구들 모두 내 제안에 호응해 주어 쓰레기를 주울 채비를 하고 등산을 하게 되었다. 일단 정지. 4번에서 뭐 확인할 만고 있건 없건 맞건 틀리건 할 만한 얘기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어디에? 여기 있죠. 등산로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내용의 뉴스 기사를 보게 되었고 쓰레기 줍는 등산을 하게 된 계기가 나타나 있지. 그러면 위에다가 슬쩍 4의 1번 이렇게 써놔도 나쁘지 않죠. 밑으로 내려가자. 땡땡산 입구에 도착해 20리터 쓰레기 봉투와 장갑을 나누어 갖고 탐방지원센터를 들러 등산 코스에 대한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평소였다면 정상으로 가는 가장 빠른 모험적인 등산 코스를 선택했겠지만 쓰레기를 줍기 위한 등산이니만큼 쓰레기를 줍기 위한 등산이었다. 이번 등산의 목적.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계곡 주변 산책로와 해맞이 광장을 포함한 코스를 선택했습니다. 계곡 주변 산책로와 해맞이 광장을 포함한 코스를 선택했는데 그 선택 이유는 뭐예요? 목적에 맞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찾아서 이 정도가 되겠지.
완만한 코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출발 전에 쓰레기 주우면서 수월하게 오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출발하고 쓰레기를 찾기 위해 주변을 살피며 산을 오르는 것은 예상보다 힘이 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월하게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예상보다 힘이 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생각의 변화가 나타나 있죠. 위에 말 그대로 예상, 실제, 예상과 실제가 같지 않았어요 라고 체크해 놓으면 되겠지. 숨겨놓은 쓰레기들이 많아 곳곳에 꼼꼼히 살피며 올라가야 해서 등산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먹고 난 과일 껍질을 등산로가 아닌 곳에 버리고 간 경우가 많아 길을 벗어나 조각조각 떨어진 껍질을 줍느라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뭐라고요? 이거 힘들었어요. 그 이유는 설명해 놓은 문단이 되겠죠. 4번에서 뭐 지울 만한 얘기 있을까? 4번 있네요. 출발하기 전에 예상했던 점과 실제 활동 중에 깨달은 점을 함께 제시해야 되겠어. 출발하기 전에는 수월하게 오를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예상보다 힘이 들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4에 4번도 있는 얘기니까 지워놓고 계속 또 읽으면 되겠지. 자, 이제 여러분들 손 2개가 필요한 부분인 거죠. 어느 부분이 달라졌는지 체크할 거예요. 등산을 하며 가장 놀라운 점은 아무렇게나 버려진 일회용 마스크가 꽤 많다. 여기야. 는 점이었다. 요게 달라졌어. 5번 포기에 있는 거랑. 그리고 페트병 비닐봉지를 이용하는 등산객이 많다. 어머, 그 얘기가 옆에 없어. 그러면 얘는 여기에다 표시할 수밖에 없겠네. 얘는 여기에다 표시할 수밖에 없겠죠. 요만큼 삭제했어요. 표시. 다음 또 앞으로 넘어와서 계속 볼게요. 이게 어디가 있냐? 예전에 방송에서 마스크 끈에 결박되어 발이 묶인 갈매기, 여기 발이 묶인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좀 달라졌어. 결박되어 발이 묶인 갈매기를 본 적이 있는데 버려진 일회용 마스크를 주우면서 그 모습이 문득 떠올랐다. 사람들이 경솔하게 내버린 쓰레기, 경솔하게 요 부분 좀 바꿨네요. 내버린 쓰레기가 산에 사는 동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 마음이 불편했고 그동안 일회용 마스크를 아무렇게나 버렸던 내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다. 그런데를 그리고라고 바꿨어요. 앞으로는 폐기 방법을 잘 지켜서 내가 버린 쓰레기가 생태계를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어쨌든 달라진 부분은 여기인 거고요. 그러면은 또 이제 다시 여기에서도 그냥 생각난 김에 할까? 꽤 많다. 결박되어 발이 묶인 가볍고 경솔하게 반성하게 되었다. 여기까지 하면 요렇게 꼬불꼬불 해놓은 부분을 고쳤고 여기 괄호 부분을 날렸습니다.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살펴봅시다. 1번 글의 통일성을 해치는 문장이 있으니 이를 삭제하는 게 좋겠어. 페트병이랑 비닐봉지 많이 묶었어. 그러네. 1번 반영되어 있죠. 불필요하게 의미가 중복된 표현이 있으니 이것을 삭제하는 게 좋겠어. 결박되다가 묶다지. 발이 묶인 이것도 묶다죠. 가볍고 경솔하게 경솔하다라는 게 가볍다라는 이야기인 거지. 그러면 2번도 잘 지켰지. 3번
문장과 문장 간의 연결이 어색한 부분이 있으니 이리를 수정하는 게 좋겠어. 그렇지. 그런 데를 그리고라고 바꿨죠. 그러니까 3번 맞는 얘기고. 문장 내에 호응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이를 수정하는 게 좋겠어. 등산을 하며 가장 놀라운 점은 밑줄 주어. 꽤 많다 서술어. 놀란 점은 꽤 많다야. 놀란 점은 꽤 많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4번도 괜찮지. 요게 4번에 해당되는 거.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문장 내의 호응이라고 해놓고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5번. 길이가 너무 길어 모호해져서 이를 수정해. 긴 문장을 짧은 문장 2개, 3개로 나눠. 그런 애들이 눈에 띄지는 않았네요. 그러니까 답은 5번.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넘어오셔서 A 부분에서 4에서 뭐 지울 만한 거 있을까? 여기 있네요. 그동안 일회용 마스크 아무렇게나 버렸던 내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4의 2번 쓰레기 줍는 과정에서 스스로에 대해 성찰한 내용을 포함해야 되겠죠. 그러면 또 옆에다가 4의 3번 4번의 답은 4번, 5번 둘 중에 하나겠네. 다음 B 보러 갑시다. 산책로를 지나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은 계단 구간이 끝나고 어느덧 해맞이 광장에 다다랐습니다. 아, 계단 구간 갔었죠. 해맞이 광장 가고 있었지. 요렇게 화살표 표시하면서 우리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나? 공간의 이동 이런 말 해주면 되지. 해맞이 광장에서 그동안 주운 쓰레기의 양을 서로 비교하며 나머지 구간에서는 더 열심히 주위를 살펴야겠다고 다짐했다. 정상까지 400m 모두가 말없이 쓰레기 줍는 일에 집중했다. 정상에 다다라서야 도시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돌릴 수 있었지. 이전에도 여러 번 올랐지만 쓰레기 주운 만큼 산의 환경이 더 깨끗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이날따라 풍경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6의 1번 요게 띄워놓고 볼게요. 6의 1번 공간의 구조적 특성을 서로 비교했다. 공간 2개 공간 여기 계단 구간 그 다음 해맞이 공간 그 다음에 또 어디 나나나나나 정상 공간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3개 나와 있는데 이 3개를 비교하며 공통점 차이점 쓰지 않았죠? 1번 탈락. 공간의 명칭에 얽힌 내려 여기에 이름은 뭐였는데 그 이름이 뭐였어? 그런 거 없지. 탈락. 3번 공간의 이동 순서에 따라 내용을 서술하며 괜찮아. 주관적인 감상을 드러냈었다. 아, 주관적인 감상 드러나 있는 부분 어디 있어요? 더 열심히 주위를 살펴야겠다고 다짐했지. 이만큼 환경이 더 깨끗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얘가 6의 3번 전부 해당되는 얘기지. 얘도 6의 3번. 이것도 6의 3번. 주관적인 정서. 6의 3번 드러난 거죠. 6번의 답은 3번. 6의 4번 공간의 변화 과정을 통시적으로 설명한 후 나쁘지 않아. 공간이 이동하면서 시간도 흘렀지. 역사적인 의미가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의미죠. 4번 탈락.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무슨 산, 계단, 해맞이 공장, 해맞이 광장, 정산. 좋아. 그렇다 쳐. 각 개별 요소들, 계단 구간, 해맞이 광장, 정상의 개별적 의미를 얘기했나? 그런 거 없지. 그래서 6번의 답은 3번. 4번에서는 훅 나와 있어서 지울 만한 말이 없네요. 마지막 단락 1절. 하산하면서도 멈추지 않고 열심히 쓰레기를 주운 결과 준비한 쓰레기 봉투를 모두 가득 채울 수 있었다. 각자 집으로 가지고 가야 했음에도 뿌듯한 마음에 우리가 모두 웃는 얼굴로 등산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다음에 더 많은 친구를 데리고 오자라고 약속했다. 앞으로 우리는 매달 둘째 주 일요일에 쓰레기를 주우며 여러 산을 등산할 계획이다. 공부에 지치고 체력이 떨어졌다는 생각이 든다면
하루 정도는 우리 활동에 동참해 보는 게 어떨까? 라면서 독자들에게 뭐 하고 있어요? 참여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어떨까? 물음표에 동그라미. 직접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간접적으로. 이 말보다는 이 말을 훨씬 더 많이 쓰죠. 완곡하게 제안하고 있다. 완곡한 말투로 제안합니다. 그래서 4의 5번 앞으로의 등산 계획을 밝혔죠? 독자에게 참여할 것을 제안하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맞지? 그래서 없는 건 3번. 3번에 4번에 3번이라고 했고 5번 답 찾았고요. 6번에서도 역시 3번 맞는 거 다 찾아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시면 된다. 일단 정지.